안녕하십니까, 파입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물건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품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격도 싼 그것을 우리는 저간의 상품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상품은 가격도 비싸고 나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품을 구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고관여 상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고관여 상품과 저간여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인데 이 상품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략을 달리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상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고관여 상품인지 저간여 상품인지에 따라서 어떤 판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간여 상품 그리고 고관여 상품. 자, 일단 저관여 상품과 고관여 상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재화를 사는데 들이는 노력입니다. 저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어때요? 적게 들죠. 고관여 상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그렇죠, 많이 들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향성을 띠게 되는데 저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고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경향을 띱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요도라는 개념입니다. 중요도. 내가 이 상품을 살 때 이 상품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도요. 중요도. 어떨까요? 저관여 상품은 당연히 중요도가 낮겠죠. 고관여 상품은 어떨까요? 중요도가 당연히 높겠죠. 자,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보겠습니다. 이제 위의 축에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관여 상품은 쌉니다. 그리고 고관여 상품은 비싸죠. 자, 두 번째, 최저가를 찾으려는 노력은 어떨까요? 자, 저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최저가를 찾으려고 노력할까요? 구매자들이? 저관여 상품은 쌉니다. 중요도는 낮아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클 겁니다. 내가 유입된 그냥 검색을 해서 나온 그 물건을 바로 사려고 하는 경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덜 할 겁니다. 근데 고관여 상품은요, 나한테 중요한 상품이에요. 가격도 비싸요. 당연히 최저가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입당 전환율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유입당 전환율. 자, 여기선 개념이 두 개가 나오죠. 유입이라는 것과 전환율. 유입은 뭘까요? 이 상품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에 대한 그 유입을 말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숫자가 되겠죠. 소비자들이 클릭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전환율은 뭘까요? 들어와서 구매로 바뀌는 그 확률을 전환율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유입당 전환율은 저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클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클 겁니다. 고관여 상품에 비하면요. 그리고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입당 전환율이 낮을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설득 시간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관여 상품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설득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일까요? 아니죠. 설득 시간 낮습니다. 고관여 상품은 설득 시간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특징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관여 상품을 팔 때는 우리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고관여 상품을 팔 때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관여 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고관여 상품에서 저는 중요한 단어는 희소성이라 생각해요. 자, 저관여 상품은 유입당 전환율이 높고 설득 시간이 짧은 경향을 띱니다. 다시 말해서 유입이 곧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관여 상품에 대한 전략은 우리는 유입을 잡아내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품을 노출시켜서 어떻게든 들어오게 만든다. 어떻게든 사게 만든다. 사게 만드는 것은 어쨌든 유입이 되고 나서 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품을 노출시키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다각화하고 다양화하면서 유입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이 저관여 상품을 판매하는 데 좋은 전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관여 상품은 그럼 어떨까요? 가격도 높고 최저가 찾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이 상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유입만으로 잡아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상세 페이지도 볼 것이고 최저가도 비교할 것이고 브랜드들 사이에서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무엇이 더 좋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화 자체가 갖고 있는 희소성이 극대화된 상품일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희소성이 뭘까요?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많지 않으면 희소성이 높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고관여 상품을 만약에 내가 판매하려는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라면은 나는
이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팔리는 상품을 사는 전략이요.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사는 전략이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전략이요. 소위 말하는 요즘 리셀에 대한 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소성이요. 자, 그럼 희소성이 없는 저하의 경우에 고관여 상품이다. 이때는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설득 시간도 많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잘하는 셀러들은요, 고관여 상품들을 잘하는 셀러들이 되겠죠. 희소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판매 실력이요. 자, 대표님들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 고관여 상품을 잘 팔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표님들이 초보다. 아마 힘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거는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능력도 출중해야 됩니다. 다양한 유입을 잡아내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상위 노출 전략을 잘 써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좋은 실력으로 상품을 팔아낼 수 있든지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저관여 상품과 고관여 상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였습니다.